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삼, 2, 1.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재 서울에서는 의로 비상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차량이 안 다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헌재 앞에 4차선의 차량을 모두 통제한 상황입니다. 그 앞에는 지금 태극기를 들고 집회 1인 시위 같은 걸 벌이는 시민들도 보이고 그 앞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일단 지금 서울에서는 의로 비상령, 내일은 가포 비상령입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바로 옆좌석에 이제 아들을 의경으로 둔 아버지가 예.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의 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부터 72시간 그 비상근무령 3일이죠. 예. 3일 동안 내무반에도 못 들어가고 버스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우리 국민들은 위기일수록 더 냉정해지고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냉정하게 이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겠죠. 72시간이면 주말까지도 그 비상대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토요일 11일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때는 의로 비상령이 일단은 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포 비상령이 최고 높은 거죠, 경찰? 그렇습니다. 예, 그 경찰의 경비 태세에 대해서는 이제 가물병 세 종류로 나눠서 가포 비상령이 제일 높은 거고요. 예. 가끔 이제 북한에 도발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와치콘, 뭐 데프콘 그렇죠. 이런 단어를 듣지 예, 않습니까? 이제 와치콘은 그야말로 이제 와치하는 와치 컨디션의 준말인데 그거는 정보 수집 단계와 관련된 것이고요. 예. 데프콘은 그야말로 전투 준비 태세. 예.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는 이제 숫자가 많은 거에서 임박할수록 위기가 고조될수록 이제 3, 2, 1 물론 이제 1까지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겠습니다만 예. 이제 경찰의 경비태세는 가불병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갑이 이제 최고. 가장 높은. 예, 제가 의경으로 복무를 했고 아,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있어서 딱 저 기간에 이제 촛불 집회 시위까지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포 비상 명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선 경찰관들 포함해서 의경들까지 전부 다 연가나 외출, 외박, 휴가 자체가 다 금지가 됩니다. 경찰과 의경. 의경 전부 다 예.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휘관급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파출소장이나 또는 지구대장부터 그러니까 예. 그 이상부터는 전부 다 이제 그 사무소나 이런 곳에 아예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집회 시위에 지금 현재 20여 개의 중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배치되지 않은 중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태가 가포 비상명령이라고 보면 될 것 군대에서 같습니다. 5분 대기 좀 뭐 이런 거네요. 진돗개 하나 명령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이죠. 저도 이제 친구인 총경한테 물어봤어요. 예. 가포 비상령 떨어지면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일단 정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24시간. 예. 주간, 야간 관계없이 정위치를 해야 되고 지금 서울 지역의 모든 경찰 병력이 총가동되는 겁니다. 가포 비상령은. 예. 의로 비상령의 경우에는 50%가 가동되는 것이고 병호 비상령의 경우는 30%가 가동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포 비상령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행사,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뭐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어디 열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포 비상령이 발행이 되고 또 이제 내일처럼 그렇게 어떤 대규모의 어떤 치안 질서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예견될 때 예. 이럴 때도 이제 가포가 또 발령이 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2010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부산에서
그 이른바 부산 여중생 예. 이 안무개 씨 피살 사건, 그 예, 김길태 예. 사건이라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가포 비상령을 발동을 해서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김길태를 잡아라. 아.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가포 비상령이 크게 봐서 그렇게 한 3가지 경우에 예. 이 경찰이 최고의 가포 비상령을 발동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내일 내려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도 내려졌었고,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내려졌었고. 청와대 앞의 모습도 한번 좀 봐볼까요? 청와대 앞에요. 이제 들어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춘추관이 있고, 그 춘추관을 지나면은 청와대 본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앞에도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경찰 차량으로 거의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서 왼쪽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청와대 본관으로 향하는 방향이고, 사진을 찍은 게 아마 춘추관에서 찍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앞에도 경찰 버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데 정작 헌재 앞은 차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건물이 사실은 이쪽 시위대든 뭐 찬성하는 시위대든 반대하는 예. 시위대든 타겟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미리 지금 선점을 해서 그 위치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 과거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보면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보면은 이제 브라질 시민들도 찬반으로 굉장히 나눠가지고 시위가 격화가 됐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탄핵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예. 지난해 9월에 이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고 나서 그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극렬 시위를 하면서 상당히 뭐 상점이 불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전 세계에 중계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도 굉장히 국가의 수치이고 망신인데, 예. 그런 시위 자체도 정말 뒤이어 그렇죠. 국가적 망신이 된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나게 돼 있으니까요. 예, 지금 헌재에서는 오늘도 평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얘기는 안 해주는데 지금 헌재 상황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재판관들은 각자 결심은 굳혔다고 봐야 결심을 될 것으로 섰다. 예. 보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표결은 내일 아침에 할지 아니면 오늘 밤에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뭐 표결이 너무 늦어지면 결정문을 조금 손보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관을 돕고 있는 연구관들은 이미 인용, 기각, 뭐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다 결정문 초안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봐서. 그리고 원래 헌법재판소나 법원 이런 곳은 100m 이내에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그렇죠. 구역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가끔 요새 보면요, 어떤 편법을 쓰냐면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예.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그 100m 이내 안쪽에 들어가서 사실상의 집회나 시위 비슷한 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끔 뭐 법원 앞에도 벌어지고, 그런데 내일 아마 대규모 양쪽에 예. 탄핵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헌재 주변에 모일 것입니다. 근데 예. 그 100m 라인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소국장님 지금 다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뭐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반대 지금 3박 4일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저게 이제 마지막 지금 헌재 최종 그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예. 마지막 힘겨루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들도 내일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예. 우리는 그걸 축하 퍼레이드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뭐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일종의 비상 상황을 선포해서 그에 항의하는 시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예. 탄핵 반대 단체도 마찬가지죠. 엊그제부터 해서 3박 4일 철야 농성을 하면서 내일 이제 기각될 걸로 기대를 한다. 이러면서 기각된다면 또 축하 어떤 축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인용되면 또 반대대로 엄청난 사태, 비상 상황에 또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에서 양쪽이 지금 막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언급이라든지 지금 SNS 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서로 막 굉장한 이게 혼전과 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11시 이 헌재의 최종적인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건 서로 강력한 힘겨루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결정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 지금 이야기하는 저 부분들은 결국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언어가 뭐 비록 좀 강력하긴 하더라도 선고 나기 전까지 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선고가 나고 나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승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뭐 양측의 뭐 여론조사를 또 해봤지만 촛불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한 50% 중반대로 뭐 결과가 만약 기각으로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예. 또 이야기를 했었고 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역시 설문조사를 동일하게 해봤는데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한 39%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내일 또 사실은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바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선고가 결정난 다음에는 집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 양측에서는 모두 다 토요일 날 또 집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신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뭐 어느 쪽에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촛불 집회에서는 뭐 축하 퍼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 반대로 태극기 집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집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뭐 지금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야 뭐 헌재 심리의 국민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회하고 뭔가 알리는 건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전혀 승복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선동적인 어떤 집회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조금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을 좀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민주노총에서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이 결의를 했는데 원래 파업은 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렇지만 파업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경우에야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여부에 따라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전형적인 정치 파업이거든요. 그런 저건 의미인 전형적인 것 같죠. 불법 파업의 예입니다. 저기. 예.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 필요가 있는데요. 그 민주노총에서 탄핵 기각을 위해서 그것만으로 총파업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예.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린 주요한 목적은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조금 확정하겠다라는 그 목적이었고요. 예. 그 사업계획 안에 그 민주노총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요한 사업으로 뽑는 것이 노동법을 개혁하겠다라는 그 주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뭐 탄핵 기각 시에 총파업 결의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니라는 건가요? 뭐 오버란 얘기인가요? 예, 오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글쎄요. 총파업을 안 한다는 말이죠.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요. 예. 총파업의 목적, 그 주요 목적을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것에 이제 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저것이 주요한 목적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 이제 뭐 박근혜 체제 청산이라든지 예.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런 탄핵 기각 등등에 대한 항의성 뭐 노동법 그 전면 개정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는데 시기나 이런 등등을 보면 정치 파업적인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부인할 저는 수는 뭐 없겠죠. 민노총뿐만이 아니고 내일 11시에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딱 나면 예.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야당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종교 사회단체의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빨리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식이 됐다든 간에 어쨌건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가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예. 이런 쪽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주면서 이 하나의 흐름 자체를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쪽 흐름을 확실하게 빨리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된다면 일부 이제 그 승복을 안 하고 현장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또 외치는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이 그렇게 큰 어떤 힘을 갖고 굴러가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예.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래야겠죠.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입니다. 내일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이제 이거를 생중계를 허용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최 의원님? 일단 그 헌법재판소가 88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때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예.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렇고 통합민주당 그 해산과 관련된 심판 때도 직접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일 보면은 바로 이제 저 절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시 선고에 앞서서 다시 재판관들의 평의가 그 전에 이루어집니다. 최종평이요. 예, 최종 평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재판관들끼리 이 최종적인 투표라든지 사인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과거에 비해서 어떤
선고 시간이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선고 시간이 10시,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로 그것보다 그렇죠. 좀 늦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일 오전에 열리는 재판관들 전체 회의 예. 평의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평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거기서 재판관들이 표결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까지는 표결을 안 하죠, 보통은. 뭐 물론 평의 과정에서 하는 얘기 발언을 들어보면 예. 이게 저 재판관은 인용적인지 기각적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표결은 내일 오전에 아침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 평의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 합의 과정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이제 합의부 재판 3명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이 합의 과정이 외부로 노출이 조금 돼서 그 법관이 징계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예. 중징계를 받았는데 뭐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사고고요. 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이 평의 과정에 드러난 어떠한 내용도 지금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는 내일 11시 주문이 TV를 보셔야 낭독될 됩니다. 것으로 보이는 12시쯤 돼야 예.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SNS로 말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입하는 기자들도 언론 규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도를 못하게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나도는 건 말 그대로 설인 예, 것이고요. 정확한 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모르는 상황이죠. 서로 대충 이제 같이 평의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대략적으로는 뭐 느끼겠지만 얘기를 하니까 예. 저 재판관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대략 이럴 것 같다고 짐작은 하지만 그것도 짐작일 뿐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저분은 기각이다, 인용이다, 뭐 각하다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평의를 하고 나서 평결이라는 이른바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를 예. 거치고 나면 정확하게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11시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끝나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주문 그러니까 이걸 인용한다 아니면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예. 먼저 이제 그 이유를 내일 13개 아닙니까? 예. 13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개였지 개였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 25분 걸렸거든요. 읽는 시간이.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는 13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보다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거고 예. 그럼 2배 정도 본다면 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뭐 12시 넘어서면 1시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봤을 때 예. 12시 뭐 직전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면 그 예. 전에 13개 부분에 대해서 그 재판관들이 판결한 그 이유를 쭉 이제 낭독을 하고 예. 제일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럼 뭐 인용한다 아니면 예. 뭐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걸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맨 마지막에 제일 먼저 해버리면 막 거기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그렇겠죠. 소식을 들은 쪽에서